은퇴한 뒤 하루가 지나도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게 제일 먼저 무너졌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이 부장님, 이것 좀 봐주세요. 이 부장님, 잠깐만요. 회의실 문을 막 나서려는 순간에도 커피를 들고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도 누군가는 늘 저를 불렀습니다. 서류 한 장, 숫자 하나, 결정을 미루기 어려운 순간마다 제 이름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때는 그 부름이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잠깐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었고, 왜 이렇게 사소한 일까지 나를 찾는지 답답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자리가 책상 하나로 정해져 있었고 그 자리를 통해 제가 맡은 몫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누군가는 제 판단을 기다렸고 누군가는 제 한마디에 다음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바쁘다는 이유로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불린다는 것이 단순한 호명이 아니라 필요하다는 신호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은퇴한 날 사무실에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눌 때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좀 쉬세요. 이제 진짜 인생을 즐기셔야죠.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그때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해오던 일을 내려놓았다는 사실보다 이제 해야 할 일이 없다는 느낌이 조금 더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평소보다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퇴근 시간인데도 발걸음을 서두르지 않았고 휴대폰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급히 처리해야 할 일도 돌아가서 마무리할 업무도 더는 없다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났습니다. 집에 도착해 넥타이를 풀고 앉았을 때 누군가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제 쉬어도 된다는 말, 이제 즐겨도 된다는 말. 그래서 저도 그 말을 그대로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습니다. 알람 소리에 서둘러 일어나지 않아도 되었고, 눈이 떠질 때까지 그대로 누워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침 뉴스도 중간에 끄지 않고 끝까지 보았고, 커피는 식지 않게 서두르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일이 오랜만이라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둘째 주가 지나자 시간의 모양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침과 점심 사이가 유난히 길어졌고 해가 지기 전까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이 자주 생겼습니다.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시간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기다리는 사람도 마무리해야 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늘어난 게 아니라 채워져 있던 것들이 하나씩 빠져나간 자리라는 걸. 약속도, 일정도, 누군가를 향한 책임도 사라진 뒤에야 그 빈 공간이 이렇게 크게 느껴진다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무 이유 없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특별히 연락할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손이 먼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위아래로 넘기며 익숙한 이름들을 한 번씩 바라보다가 결국 아무도 누르지 못하고 다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먼저 연락하면 제가 너무 한가해 보일 것 같았고 괜히 시간을 빼앗는 사람처럼 느껴질까 걱정이 됐습니다. 각자 바쁘게 살아가고 있을 텐데 굳이 할 말도 없는 전화를 걸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안부를 묻는다는 게 언제부터 이렇게 조심스러운 일이 됐는지도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예전에는 이유가 없어도 사람들이 저를 찾았는데 이제는 먼저 연락할 명분을 제가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닐까? 아니, 어쩌면 나를 먼저 찾을 이유 자체가 이미 사라진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휴대폰보다 마음이 먼저 무거워졌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의 저는 분명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있어야 일이 굴러갔고 제가 빠지면 한 번쯤은 다시 확인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결정이 늦어질 때면 제 의견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문제가 생기면 제 이름부터 떠올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저 시간이 많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루가 길게 주어져 있어도 그 시간을 함께 써야 할 이유를 아무도 제게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상태인지, 몸은 괜찮은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괜찮냐는 말도, 오늘 뭐 하냐는 질문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그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느낌은 생각보다 조용히 그리고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바쁨이 사라지는 것보다 누군가의 질문이 사라지는 일이 사람을 더 흔들 수 있다는 걸. 가장 서운했던 건 외로움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집안이 조용한 것도 견딜 수는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마음을 건드린 건 내가 더는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직 숨쉬고 있고
아침이면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힘도 남아 있었습니다. 신문을 읽고 뉴스 내용을 이해하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도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은 어느새 사라져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는데 저만 그 흐름에서 조용히 비켜나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말을 걸지 않아도 부르지 않아도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 사실이 외로움보다 먼저 그리고 더 깊게 마음을 눌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사람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혼자여서가 아니라 필요 없어졌다고 느낄 때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를 한 바퀴 돌다 경로당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늘 무심히 지나치던 곳이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게시판 쪽으로 눈길이 한 번 더 갔습니다. 여러 안내문 사이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고 그 글씨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스마트폰 교실 보조 봉사자 모집. 눈에 띄게 꾸민 문구도 아니었고 크게 기대를 품게 하는 말도 아니었는데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멈췄습니다. 왜 멈췄는지 곧바로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종이를 다시 한번 읽고 괜히 주변을 둘러보다가 다시 그 문장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던 시간이었는데 이 작은 종이는 마치 제게 말을 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아주 조심스럽게 들었고 그 감정이 낯설어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 종이 한 장 때문에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괜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라는 말이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괜히 기대를 품었다가 부담만 되는 사람이 될까봐, 혹시라도 도움이 안 될까봐 미리 선을 긋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를 도와야 하는 자리에서 멀어져 있었던 탓인지 제 역할을 스스로 줄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이 끝나자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냥 있어 주시면 됩니다. 설명도 조건도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잘해야 한다는 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함께 있어 달라는 아주 단순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저녁을 먹고 나서도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쓸모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부름이 오랜만이어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말 한마디를 자꾸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2번 저를 기다리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정해진 요일과 시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루의 모양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날이 다가오면 괜히 옷을 한 번 더 고르게 되고 집을 나서기 전 거울을 잠깐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교실에 들어서면 누군가는 먼저 제 얼굴을 바라봤고 잠시 뒤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잠깐만요. 급하지도 강요하지도 않는 그 부름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예전 회사에서 불리던 제 이름과는 분명 다른 상황이었지만 가슴이 반응하는 방식은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제 쪽을 향해 질문을 던진다는 사실만으로도 몸이 먼저 움직였고 머릿속이 자연스럽게 깨어났습니다. 그 순간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름의 형태는 달라졌지만 필요하다는 감각만큼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은퇴라는 것이 무언가에서 밀려나는 일이 아니라 자리가 조용히 옮겨지는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걸 말입니다.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맡았던 역할은 끝났을지 몰라도 사람 사이에서 필요한 목까지 함께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걸 조금 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시간은 영원히 이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다음 역할로 건너가기 전 잠시 멈춰 있는 구간일 뿐이라는 것도 그때서야 이해하게 됐습니다. 부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던 시간은 사라짐이 아니라 변화를 준비하는 침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부르지 않는 세상을 원망했지만 사실은 새로운 자리에서의 제 모습을 스스로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역할은 나이를 따라 끝나는 게 아니라 형태를 바꿔 다시 나타난다는 사실을 그제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시간은 다시 조금씩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도 전화벨은 자주 울리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급한 용건이 쏟아지던 시절과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을 크게 흔들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날이 다가오면 그 시간에 맞춰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이고 그곳에 가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중심이 또렷해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고 제가 빠지면 그 자리가 조금 허전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제 하루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전화가 울리지 않아도 제가 있어야 하는 곳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마음이 조금은 단단해졌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당장 큰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용한 하루를 받아들이며 괜히 휴대폰을 들여다보지 않고 제 몫의 시간을 천천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천천히 가라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만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고요가 사라짐의 증거는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누군가의 부름이 들리지 않는 시간이 곧 필요 없어진 순간을 뜻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역할이 먼저 사라지고 그 다음의 자리가 나타나는 때도 있습니다. 아직 부르지 않았을 뿐, 아직 닿지 않았을 뿐, 기다리고 있는 자리가 어딘가에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자리는 크지 않을 수도 있고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필요한 몫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저 잠시 숨을 고르는 구간일 뿐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찾아야 할 자리가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오늘 하루를 버틸 이유는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가장 조용해졌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한 줄의 경험도 다른 분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나눠주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